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노년 생활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만큼 새로운 도전보다는 안정과 건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과 작은 선택들이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노년에는 조금씩 줄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이거나 조금씩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들을 줄여나간다면 노년의 삶이 더 활기차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가 과도하게 쌓인다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 몸과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를 제안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노년의 삶은 종종 익숙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됩니다. 새로울 것 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오늘 하루는 어땠지? 라는 질문에 답할 때 특별한 일 없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하나씩 작은 발견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일상이 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작은 발견을 기록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 새로운 느낌, 깨달음을 찾아보려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1. 하루의 끝에서 혹은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 동안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다시 보게 된 것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발견을 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하루를 더 색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처음 보게 된 꽃의 이름을 알게 되었거나 동네 산책길에서 평소 지나치던 길목에 새로운 상점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오늘의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 작은 발견을 글로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메모나 간단한 일기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봤다. 또는 오래된 책장에서 예전 추억이 깃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같은 일들이죠. 매일 이렇게 작지만 새로운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일이 똑같이 느껴지던 삶에 신선한 변화가 생깁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평소 지나치기만 하던 길을 새롭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주변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다르게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평소 익숙했던 장소, 사람, 사물에서도 새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도 하나의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기분은 어땠지? 라며 감정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느낌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감정의 변화와 일상이 작은 차이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풍요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3. 오늘 내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또는 오늘 나를 웃게 만든 일은 무엇이었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일상을 좀 더 의식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지나치기 쉬운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의 질문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면 매 순간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그것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일지라도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더 나은 삶을 향한 작은 시작이 됩니다. 4. 여러분이 하루하루 발견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느낀 소감이나 생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발견한 사소한 이야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열리고 서로의 삶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 중에 예전에 몰랐던 카페를 발견했어. 라고 말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식들에게 오늘 본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발견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내 인생의 기록이 됩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지난 세월을 되새기게 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자신의 발견을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점점 익숙해지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우리의 호기심과 탐구 욕구는 살아 있습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 활력을 찾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달 탐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주제들을 탐구하며 알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삶에 흥미를 더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1. 여러분은 매일 어떤 것에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탐구 주제는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눈길을 끄는 소소한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더 알아볼까? 우리 동네 역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건강을 위한 명상의 효과는 뭘까? 처럼 단순하지만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겠죠. 이 주제는 한 달 동안 가볍게 파고들며 생각을 넓혀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나요? 예전에 한 번쯤 궁금했던 것, 또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던 것들이라면 그 주제를 이번 달에 탐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왜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 많을까? 라는 작은 호기심이라도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호기심이란 일상에서 매일 똑같이 보이는 사물이나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물은 언제 처음 집에 들였나요?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디서 자라기 좋은 걸까요? 이런 질문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일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나요? 왜 이곳에는 특별히 꽃이 많이 피어 있을까? 라든지 이 지역의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 와 같은 질문을 떠올려 보고 이를 주제로 삼아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작은 탐구의 시작이 되어 매일을 조금씩 다르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3. 탐구는 꼭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직접 경험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만약 주제가 우리 동네 역사라면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는 것 외에 동네에서 오래 사신 이웃분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건물이나 지금은 없어진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규모 전시회나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미술 주제나 과거의 유물들을 직접 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탐구해 보세요. 실물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글이나 사진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직접 경험해보는 탐구는 우리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4.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과 깨달음들이 생깁니다. 매달 기록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 매달 주제를 적고 그에 대한 정보를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기록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무엇을 탐구했고 어떤 사실들을 배웠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순한 일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자신의 지적 여정과 성장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달에 알게 된 것들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록을 쌓아가는 습관은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탐구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순간들도 남겨줍니다. 5. 탐구 주제를 정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흥미로운 정보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이번에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지식을 공유하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한 정보가 상대방에게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지인들과 새로 배운 것을 나누는 대화는 지식 공유 이상의 의미를 갖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노년기에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익히는 기쁨은 우리 삶을 더 활기차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매주 작은 디지털 기술에 도전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디지털 기술은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먼저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디지털 기능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디지털 기술이라고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순간을 더 잘 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하나씩 익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정하고 꾸미는 법을 배운다면 일상을 더 생동감 있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소 디지털 기술 중에서 배우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기능이 있나요? 작은 성취부터 쌓아가면 어느새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만 잘 활용해도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더 잘 찍고 싶다면 어떤 기능을 사용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화면에 초점을 맞추는 법, 밝기를 조정하는 법,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간단히 익히면 특별한 순간을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는 간단한 편집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편집 도구에서 밝기나 대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이 훨씬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더 잘 꾸며보고 싶으신가요? 매주 한 번씩 간단한 편집을 시도하며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욱 쉽게 연락하고 싶다면 메신저나 영상통화 기능을 배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가족에게 빠르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가지고 메신저 앱을 탐구해 보세요. 텍스트뿐 아니라 이모티콘이나 사진도 함께 보낼 수 있는데 특히 손주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모티콘을 사용하면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가족과의 소통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영상통화는 멀리 있는 가족과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영상통화 기능을 익히면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주 얼굴을 보며 안부를 나눌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4. 요즘에는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편리해졌습니다. 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 방법을 익혀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정보,
동네 맛집, 여행지 추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궁금해 하시던 정보가 있나요? 검색어를 넣어보는 방법, 그리고 검색 결과를 읽어보는 법을 익히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일상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가족들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 라고 공유하면 자녀들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5. 스마트폰에 쌓이는 사진과 동영상은 디지털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추억들을 정리해두면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사진을 앨범으로 나누거나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보기 좋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등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세요. 이 작업은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매주 조금씩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나만의 추억이 깔끔하게 정리된 앨범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추억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익숙한 장소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범한 날들을 신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번 작은 모험을 떠나듯 새로운 장소를 찾아 시간을 보내보세요. 익숙함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할 때 삶은 훨씬 다채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1. 어디 새로운 곳을 가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도서관, 작은 카페처럼 특별한 준비 없이도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주 가는 시장 대신 다른 시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곳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경험이 일상에 신선함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나요? 매주 한 번씩 새로운 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획하면 작은 기대와 설렘이 생기면서 하루가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2. 새로운 장소에 가면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와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주변에서 나는 향기는 어떤 느낌일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감각을 하나씩 느껴보는 겁니다. 도서관에서는 책 냄새와 고요함, 시장에서는 활기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공원에서는 나무 향기와 새소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우리가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감각들을 자극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장소에서 가장 평온함을 느끼시나요? 가까운 장소라도 그곳에서 나는 소리와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새롭게 경험해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평범한 일상도 특별해집니다. 3. 한 장소에 머무는 동안 그곳이 주는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어떤 감정이 드는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가는 공원과 저녁에 가는 공원은 같은 장소이지만 주는 느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도 시간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니 장소가 주는 감정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가끔 특정 장소에 갔을 때 특별한 감정이 드셨나요? 그 느낌을 소중히 기억하고 일기를 쓰듯 짧게 기록해 보세요. 장소와 함께 느낀 감정이 쌓이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4. 새로운 장소에서 느낀 점이나 소소한 발견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번 주엔 이런 장소를 다녀왔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험한 느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과 이런 작은 경험을 공유하면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에 다녀온 곳에서 흥미로운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 장소가 아니라 혼자 다녀온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누면 대화에 새로운 주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여러분이 다녀온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들에게도 여러분의 경험이 흥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은 일상 속 작은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로 가볼까? 라는 설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을 조금만 벗어나도 새로운 느낌과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은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지루함을 깨고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5번째, 노년기에는 자칫 단조롭기 쉬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문화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관이나 전시회, 작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활동은 감각을 깨우고 새로운 영감을 주며 평범한 일상에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매달 한 가지씩 색다른 문화 경험을 계획해 보세요. 1. 먼저 이번 달엔 어떤 문화 경험을 시도해 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동네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나 작은 음악 공연 혹은 무료 강연 등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문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역사 강연을 듣거나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무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느낄 기회가 풍성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평소 궁금했지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이 있나요? 새로운 문화 활동은 일상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2. 새로운 문화 활동을 할 때는 감각을 활짝 열고 그 경험을 즐겨보세요. 예를 들어 전시회에 갔다면 이 작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림에 담긴 감정을 느껴보세요. 미술 작품은 물론이고 음악이나 연극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작품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을 음미해 보세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예전에 감동적으로 느낀 문화 활동이 있으셨나요? 새로운 문화 활동에서 얻는 감정과 영감은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3. 새로운 문화 활동은 혼자도 좋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풍성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과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거나 자녀와 함께 작은 공연을 보러 가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전시회에 가볼래? 라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함께 활동을 하며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 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 활동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쌓게 해주며 대화의 새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4. 문화 활동에서 느낀 감동이나 생각을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나마 일기에 적거나 메모로 남겨두면 나중에 되돌아볼 때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은 무엇이었을까? 또는 오늘의 공연에서 어떤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았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큰 감동을 준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은 문화 활동을 통해 특별히 감동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록을 통해 자신만의 문화 일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매달 경험한 특별한 감정을 소중히 간직해 보세요. 5. 매달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일상을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달엔 또 어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 볼까? 라는 기대와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시각과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삶을 더욱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평소 즐겨보지 않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문화 활동을 찾아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일상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기록하며 감사함을 느끼고 한 달에 하나씩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면서 배우는 기쁨을 찾고 디지털 기술을 익히며 가족과 가까운 소통을 이어가세요. 또한 익숙한 곳을 벗어나 새로운 장소와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 보세요. 이런 소소한 도전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노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